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사이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원도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술에 취한 30대가 몰던 차량이 공사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분은 조수석 쪽에 떨어진 휴대폰 주려고 이제 고개를 숙였고, 그러다가 이제 조향을 그르쳐가지고 차가 틀어졌고 이제 차로 추격을 한 거. 당시 졸음쉼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50대 인부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 운전자는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횡성에서는 술을 마신 50대가 운전하던 차에 보행자들이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도내에서 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530여 건, 10명이 숨지고 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결과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또 한 번 적발되는 동안 50여 번의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해마다 통계자를 보면은 3회 이상 하는 음주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주 단속 기준,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만 건이 넘고 지난 10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10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삼척 소환계곡에서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이곳에 연구센터를 만들어 민물김 증식 연구를 시작했고 서식지 생태환경 보존에 나섰습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초당골로 이어지는 소환계곡입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인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소한천 600여 미터 구간에 민물김이 서식해 과거에는 주민들이 채취해 팔기도 했지만 이제는 양이 크게 줄어 보존이 시급합니다. 삼척시가 민물김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종보존과 증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험동과 배양시설을 갖춘 연구센터에서는 민물김의 서식 환경과 생태 등을 연구해 대량 증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 민물김을 가지고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포자를 받아가지고 온도 구매 항온계에서 온도별로와 조도별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곡을 따라 민물김 생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시설과 전망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탐방시설이 완공되면 일반인에게 공개해 생태 관광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환계곡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자연생태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존이온시설이 완료가 되면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서 민물김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국내 유일의 민물김을 자원화해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고 생태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에게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 옆으로 난 농로 경사면이 움푹 파였습니다. 이 농로에서 59살 황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경운기 바퀴에 황 씨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핸들 조작이 막 내리막이나 이럴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반대 크러치를 써줘야 되는데 비탈에서는 사람들이 그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버린다. 지난달에는 양양군에서 경운기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70대 농민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이처럼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377명. 특히 수확철인 10월에는 3일에 1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농기계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농기계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전국 농가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은 42%, 지난 10년 동안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기계 교통사고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심도 딸리시고 위기 대처 능력도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가속 현상 속에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초중고 사학법인은 74억 원의 법정 부담금 납부액 중 10억 원만 납부해 납부율이 13.6%에 불과했습니다. 도내 사학법인의 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16%, 2016년 14%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만큼 그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홍천군 서면 대곡리의 2층짜리 조립식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와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면 45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다음 달 말까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18개 국고보조 지역개발 사업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사업 내용 변경, 보조금 정산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 군 간 경계를 떠나 과감하게 예산 전용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파악해 투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소방공무원 가운데 1,200여 명이 건강 이상자로 나타났지만 보건안전관리제도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특수 건강검진을 한 도내 소방공무원 2,50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00여 명이 건강 이상자로 파악됐습니다. 1,000여 명이 일반 질병을, 100여 명은 직업병을 앓고 있었는데 도내 소방공무원의 건강 이상 비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 소방본부와 달리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보건안전 전담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평창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9일자로 성명서를 내고 인원 수용과 방안 대책 등의 이유로 1주년 기념식을 주 개최지인 평창이 아닌 강릉에서 연다는 것은 평창 군민들의 20년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계획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원도가 계획한 동계대회 유치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며 기념행사도 별도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119 신고 앱을 활용해 구조된 사고 10건 중 6건은 산악사고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 119 신고 앱을 활용해 구조한 건수는 615건으로 이 중 62.3%인 383건이 산악사고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